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러분 뭐 배웠냐면요. 계속 2시간 동안 무슨 막부를 배웠어요? 애도 막부를 2시간 배웠죠. 그럼 그거를 얼마 동안 총 정리가 되는지 보세요. 첫째, 애도 막부는 1603년에 생겨서 1868년 무슨 유신 때 망한다. 메이지 유신 때 망한다. 그러면 요 에도는 지금의 어디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다. 그쵸? 그럼 해볼게. 에도 막부 만든 사람 누구예요? 자, 도쿠가와. 자, 도쿠가와 무슨 야스가 만들었어요? 이에야스가 딱 만들었죠. 그러면 중요순으로 해보자. 에도 막부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고타이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로 무슨 체제를 완성했다? 막부와 막번 체제. 요거를 중앙 집권적 무슨 제도를 완성했다? 봉건 제도를 완성했다. 제일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나오는 거. 에도 막부는 무사 시대지만 무사는 갈수록 가난해지고 상인이 돈을 많이 벌죠. 여러분 그래서 에도 막부는 쪼닌이라 하기도 하고 조닌이라 하기도 해요. 무슨 문화가 엄청나게 꼽혀요? 상인 문화인 조닌 문화가 꼽힌다. 그래서 아름다운 파나, 우키요에, 그 다음에 연극, 무슨 키? 가부키. 그 다음에 인형극인 무슨 나크? 분나쿠. 그 다음에 그러면 에도 막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무슨 고타이? 상킨 고타이. 아니면 동사, 세계사 앞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무슨 문화? 조닌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에도 막부가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을 했어요? 외국이랑 놀지 않는 세국 정책을 했죠. 특히 요 세국은 누구를 향한 거야? 서양을 향한 건데 한 나라만 허용을 했죠. 바로 여러분 무슨 란드?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가 여러분 거기 배 내지 마. 자, 대지마에 나가사키 대지마에 와서 1년에 몇 번 와가지고 서양 소식을 에도 막부에 전파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자들이 네덜란드 서양의 학문이 장난이 아니구나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도 막부 때 네덜란드의 학문 무슨 학? 난학 내지는 무슨 학구가 되게 유행을 해요. 랑학구. 그 중에 동사에 많이 나오는 의사 한번 얘기했죠. 스키타 무슨 바크 겐파쿠가 네덜란드의 여러분 인체를 해부로 한 책을 여러분 번역을 했죠. 그걸 우리가 해체 신석까지 여러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에도 막부에서 제일 잘 나오는 3대 짱이 누구냐? 상킨 고타이, 막번 체제 완성, 중앙 집권적 봉건 제도. 두 번째가 뭐예요? 서민 문화, 즉 상인 문화, 무슨 문화? 조닌 문화. 그 다음에 되게 잘 나오는 거 나낙, 네덜란드 뭐야 여러분? 내지마, 해체 신석. 요게 여러분 제일 잘 나와요. 그 밖에 뭘 배웠느냐? 에도 막부 만들기 전에 여러분 자 에도 막부 때 무슨 제를 강화해요? 신분제를 강화해서 병농 분리해가지고 사무라이는 영원히 사무라이, 농민은 영원히 농민 해서 여러분 신분제를 이렇게 4단계에서 무슨 공상으로 만들었다? 산업공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무라이 따로 농민 따로 사는데 사무라이가 누구랑 살아요? 다이묘 큰 성 아래 살고 그 옆에 상인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도 막부 때 각 범마다 자 이렇게 큰 성곽 안에 여러분 사무라이 마을, 상인 마을 가운데는 다이묘의 성 해서 여러분 이거 잘 나오죠? 원래 동사 개념인데 세계사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바로 무슨 마치가 생겼다. 조카마치가 생겼다. 무슨 마치 여러분? 조카마치가 생겼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새로 나온 거 해보자. 1604년에서 1635년까지 일본의 상인, 사무라이들을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서 무역할 수 있는 여러분 허가장을 주었었죠. 그 허가장을 빨간 도장이 써있다. 무슨 장? 주인장. 혹은 일본어로 무슨 장이라 불러요? 주인장이라 부르죠. 그럼 잠깐만 복습. 지난번에 미음을 배운 적이 있죠. 해보자. 미음. 중국의 명나라와 미음. 일본의 무슨 마치는? 무로 마치는 여러분 무슨 무역을 하였다? 감환무역을 하였다. 요거 영원히 잘 나오는 세계사의 유명한 테마죠. 그럼 앞으로 추가. 자, 1번 무슨 막부 때? 에도 막부 때 에도 막부가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 갈 수 있게 허가증을 주었다. 무슨 장? 주인장, 휴인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해보죠, 여러분. 1613년에 갑자기 여러분 에도마푸가, 갑자기는 아니지만 크리스토교를 여러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죠. 내가 이거 찬찬히 설명했죠. 그 이유가 뭐야?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쇼군보다 누구에게? 여러분 저기 이탈리아 교황에게 충성하니까 나라가 그러면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1613년에 크리스토교를 금지령을 내렸는데 주인장 가지고 동남아시아 갔던 일본 쌍인들이랑 일본 무사들이 크리스토교를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예 휴인장 무역도 없애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누구도 내쫓아요. 바로 무슨 투갈? 포르투갈도 1639년에 내쫓아요. 왜냐? 얘네가 여러분 장사만 하면 되는데 자꾸 뭐를 포교하는 거야. 크리스토교를 포교하니까 삐져가지고 포르투갈 내쫓고 대지마에 대신에 누구를 앉힌 거예요. 무슨 란드? 네덜란드. 이렇게까지 딱 알면 완벽하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에도마쿠가 세국 정책을 하지만 두 나라 누구냐? 조선이랑 여러분 청나라와는 무역을 했어요. 조선과는 자 여러분 우리 조선에서 일본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300명에서 500명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조선에서 에도마쿠에 무려 12번이나 조선의 사신이 에도마쿠에 갔다. 조선의 사신이 에도마쿠에 간 사신을 우리가 5번 무슨 사라 불러요? 통신사. 무슨 사? 통신사라 불러요. 그러면 조선이 보낸 사신인 통신사는 가가지고 새로운 쇼군 축하 파티도 하지만 우리의 성리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문화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수입도 오겠죠. 또 하나 여러분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부산에다가 여러분 외관 일본 사람들이 사는 여러분 마을을 만들어줘서 여기서 일본 애들이 조선 물건 사가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 스시마라고 들어본 적 있죠. 대마도 스시마만 특별하게 스시마를 통해서 조선과 에도마쿠가 인삼을 팔고 은을 사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외워보자. 에도마쿠는 세국 정책이지만 누구와는 거래했다. 조선과는 거래를 했다. 국가와 국가끼리 거래도 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 중국이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청나라예요. 명나라는 언제 망해요? 자, 1644년 에도마쿠 만들어지고 한 40년 있다가 망하고 근데 명나라와 에도마쿠는 별로 사이가 좋진 않았나 봐. 두 가지 이유예요. 명나라가 망해가는 혼란기였고 임진왜란 때 싸웠기 때문에 별로 큰 왕래가 없었는데 청나라는 여러분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청나라와 조공책봉하지 않았지만 청나라 상인들이 여러분 미친 듯이 무슨 사케에 와요. 나가사키에 와서 청나라 도자기 비단 판 다음에 중국의 은을 엄청나게 사갔어. 그래서 아하 에도마쿠가 무슨 정책을 했지만 세국 정책을 했지만 서양 중에 유일하게 무슨 란드 네덜란드랑은 친하게 지내고 조선과는 완전 이웃이니까 더 친하게 지내고 청나라 상인들이 무슨 사키 많이 왔다 나가사키 많이 왔다. 그럼 봐봐 여러분. 그러면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자세히 2시간 했는데 어저께 한 거 다 했는데 지금 몇 분 걸렸어요? 5분이나 10분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야. 근데 어저께처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 하고 하면은 작년에 했던 사람, 일본사를 잘하는 사람은 끄덕이지만 대다수 세계사를 처음 하거나 손 놓은 지 오래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아하 저런 게 있었지 하고 알고 혼자 외우려면 여러분 또 2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 2시간 한 거 딱 압축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죠. 요거만 딱 봐봐. 시험에 뭐 나와요? 쌍킹고타이. 무슨 문화? 조니 문화. 우키요에, 가부키, 그 다음 뭐야? 분나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나나. 이거 3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거만 하면 안 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맨 처음에는 자세히 해야 돼.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떤 학생들은 A는 B다, C는 D다. 답만 알려주길 원해. 그러면 인강을 볼 필요가 없지. 책을 보면 되는데 또 책만 본다고 그 순간적으로는 외워진 것 같은데요. 스토리 없이 어떤 흐름 없이 그냥 탁 A는 B다 외운 거는 2가지 문제가 있어. 금방 잊어먹어. 그리고 계속 봐야 돼. 20, 30번. 두 번째. 문제를 조금만 틀어놓으면
A인지 C인지 A인지 B인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은 상식도 쌓이고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고 나중에 저절로 요약이 돼. 그래서 공부를 할 때요, 야, 잘 들은 다음에 이렇게 요약할 때 외우고 외워서 외우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에도막부가 1603년에 생겨서 아주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평화로웠는데 문제는 뭐냐? 19세기 여러분, 서양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애들이 여러분 무슨 혁명을 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여러분 시민혁명이 벌어졌죠. 특히 산업혁명으로 물건도 엄청 많이 만들고,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대포라든가 기관총이라든가 전기선이 나오죠. 심지어 여러분 철도가 나오죠. 게다가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고 싶죠. 원료를 갖고 싶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 배웠어요. 무슨지를 먹어야 돼요? 식민지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유럽 애들이 여러분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삼는 여러분 무슨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서양 애들이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어디냐? 오스만 투르크. 서양에서 가까운 서아시아. 아프리카 먹은 다음에 50년 있다가 중간 지점인 어디까지 와요? 동남아시아 와요. 마지막에 남은 게 누구야? 아시아까지 오는 게 1840년대예요. 자, 그럼 재미있게 해보죠, 여러분. 이미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보자, 여러분. 자, 여러분. 평화로웠던 우리 아시아에 폭풍이 불어오죠. 바로 뭐냐? 1840년. 자, 청나라에게 아편을 팔다가 청나라가 당연히 아편을 금지했더니 영국이, 내가 10번 이상 얘기하지만 영국은 절대 젠틀맨, 신사의 국가가 아니에요. 야만인이에요. 야, 마약 파는 거 금지했다고 1840년에 1차 무슨 전쟁이 발발해요? 아편 전쟁. 그런 다음에 청나라가 지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무슨 조약을 맺어요? 난징 조약을 맺어서 배상금 받고 5개 항구 강제로 개항하고 아편 계속 팔아먹고 공행무역 폐지하고 최혜국 대우 뺏어가고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가로치고 관세협정권, 홍콩도 가져가죠. 말이 안 되죠. 이거 보고 누가 놀랐느냐? 조선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 무슨 막부도 에도막부도 완전히 여러분 깜짝 놀라요. 뭐해? 첫째,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힘이 셌던 청나라가 한 방에 졌구나. 두 번째, 서양 애들 양심도 없구나. 저놈들 애니멀, 짐승이구나. 아편 팔다가 막았더니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해서 막 다 떨고 있는 거야. 이거 보고서 여러분 조선도 무슨 정책을 해요? 세국 정책을 하고 에도막부도 더 놀래가지고 여러분 세국 정책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야? 자, 여러분 해보자. 1800 여러분 54년에 미국이 여러분 요만했다가 여기 1840년에 여기 태평양에 캘리포니아를 딱 개척을 해요. 쳐들어간 거죠. 인디언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때 미국 되게 못 살았어요. 자, 뭐냐? 이때 선진국은 유럽이고요. 미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야. 그러면 이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뭐냐? 배를 타고 여러분 요 바다인 무슨 양이라 불러요? 퍼시픽. 태평양에 와서 여러분 고래를 잡는 사업을 포경사업이라 불러요. 무슨 사업? 포경사업. 왜 고래를 잡을까요? 여러분 고래가 무지막지하게 큰데 고래를 잡으면 고래 고기도 맛있지만 고래 기름이 중요해요. 이때는 여러분 전 유럽 봐봐. 전 유럽의 길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가로등이 있죠. 지금 가로등은 전기로 하지만 전 유럽의 가로등을 고래 기름으로 했대.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럽에 수출하는 게 무슨 기름이야? 고래 기름이에요. 그럼 고래 잡으려면 여러분 배가 6개월, 1년 떠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물도 먹고 식량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야, 요 미국이 보기엔 일본이 참 좋거든. 왜? 고래 잡으러 갔다가 일본에서 물이랑 식량을 배급받으면 더 고래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야, 안 되겠다. 영국이 청나라 두드러 패서 문 열었듯이 우리 미국도 일본을 문을 열게 해서 우리
고래 5선이 좀 머물게 하자 하고 여러분 작전을 짜요. 그런데 요게 야사야. 이게 서양에 다 소문이 퍼져. 그래서 여러분, 자, 네덜란드 그 당시 여왕이, 자, 여러분, 네덜란드는 항상 나가사키 무슨 마에 와요? 대지마에 오죠. 그러면 대지마에 온 네덜란드 선장은 에도 가가지고 쇼군을 만나거든요. 이때 네덜란드가 얘기를 해요. 우리 300년간 친구인 에도 막부시요. 지금 중국은 영국에게 얻어맞고 전 세계가 지금 아시아를 노리고 있다. 근데 듣자 하니 미국이 조만간에 일본에 갈 것 같다. 왜 가느냐? 여차여차하다. 그래서 친구로서 얘기하는데 청나라 봤지? 싸웠다간 진다. 지니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문을 열어라 라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러면 에도마쿠가 진짜 올까? 올까 하고 여러분 했는데 진짜 와요. 누가 오느냐? 1853년에 여러분 미국의 해군 장군을 해군 제독이라 그래요. 나는 일본을 여러분 미국 사람 페리 제독이 와서 자 여러분 일본 수도 에도 앞바다에 여러분 엄청나게 큰 증기선을 가지고 오는데 일본이 깜짝 놀라요. 왜냐? 일본 배는 요만한데 여러분 서양의 증기선이 이만하고 돛도 없고 여러분 증기로 오고 막 대포가 막 이만한 게 오는데 색깔이 시커맸나 봐. 그래서 일본 에도막부의 모든 무사와 모든 시민들이 완전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야 미국에서 흑선이 왔다라고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 미군 제독이 협박을 해. 야 문 열어. 문 안 열면 너 청나라 받지. 맞는다 했더니 일본이 꼬셔. 야 페리야 너 갑자기 와서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러니까 1년 후에 좀 다시 와라 라고 이제 협상을 하니까 페리가 1년 후에 올 건데 그때 보자. 그때 문을 안 열면 알지 하고 딱 흑선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때 막 에도막부가 멘붕이 왔는데 일본 애들이 그래도 여러분 어떤 정보의 양인가 봐. 이미 여러분 눈치를 까고서 어떻게 하느냐. 페리가 다시 오니까 1854년에 에도막부가 싸워봐야 큰일 난다. 차라리 적당히 타협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일본 에도막부죠. 미일 무슨 조약을 맺어요? 화친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요건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재밌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여기 시모다라는 항구를 좀 미국이 들어오겠다. 고래 잡을 때 식량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홋카이도죠. 여기 하코 다테도 항구를 우리가 좀 미국이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미일 화친 조약은 자 미국에게 일본이 2개 항구를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게 따라해볼게요. 무슨 대우를 줘요? 최혜국 대우를 줘요. 최혜국이 뭐냐? 자 만약에 영국에게 4개 항구를 개항하면 우리 현재 미국은 2개지. 그러면 최혜국은 뭐냐? 우리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유리한 게 있으면 우리 미국도 4개를 줘야 돼. 다시 해볼게요. 1번 에도막부가 미국에게 떡을 2개를 줬어. 그런데 3년 있다가 영국에게 떡을 5개를 주면 미국도 반드시 3개를 더 줘서 영국이랑 맞춰야 돼. 즉 나보다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에게 뭐를 해주면 나에게도 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전쟁 피하려고 자 미일 화친 조약에서 시모다 무슨 다테 하코다테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최혜국 대우를 주고 또 하나 세 번째 미국의 대사 영사가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영사 거주권을 주는 게 미일 화친 조약인데 잠깐만 얘들아 요거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아주 나쁘진 않죠. 왜냐? 첫째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여러분 무슨 법권이 없어요. 지금 치해 법권이 없죠. 즉 미국 애들이 사고 쳐도 일본이 못 잡아가는 치해 법권이 없잖아.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은 조금 불평등하긴 한데 왜 그랬느냐?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이때 일본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의 관심은 뭐냐? 고래 잡아야 돼. 고래 잡으려고 그냥 2개 항구만 열면 그 정도 됐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충격이 컸지만 아주 이권을 많이 뺏긴 건 아니야. 무슨 조약에 의하면 난징 조약은 여러분은 홍콩도 뺏기고 치해법권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제국주의가 돼요. 잠깐만. 미국이 보기에는 야, 미일화친 조약을 맺긴 맺었는데 알맹이가 없어. 두 개 항구에서 그냥 고래 잡는 배나 들어가고 최국되고 뭐 좋긴 좋은데 영사재판권도 없는 거야. 이때 여러분 미국의 영사였던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야, 안 되겠다. 협박을 더 하자. 왜? 마침 여러분 1856년에 또 청나라를 누가 두드려 패요? 영국이랑 프랑스랑 마구 두드려 패는 여러분 몇 차 아편전쟁이 터져요. 2차 아편전쟁이 터지죠. 그거 보고 에도마쿠가 멘붕이 왔는데 미국이 딱 협박을 해요. 야, 에도마쿠 너 봤지? 지금 청나라 까불다가 저 터진다. 우리 미국도 영국, 프랑스만큼 세는데 미일화친 조약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맺자.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미국이 이제 자유롭게 니네 일본이랑 무역하고 싶다. 한마디로 뭐야? 돈 벌 테니까 문 더 열어. 해서 여러분 협박해서 1858년 따라해볼게요. 미일 수호, 요게 중요해요. 통해서 상거래하는, 무역하는 미일 수호 무슨 조약을 맺어요? 통상조약을 맺는 거야. 그러면 미일 수호 통상조약은 내용이 뭐냐? 자, 2개 항구가 아니라 4개 항구를 더 개항하래. 어디냐?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일본 동경의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서울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예요? 인천이죠. 그러면 동경에서 가장 가까운 무슨 하마? 요코하마인데 요때는 가나가와라고 불러요. 자, 요거 열고 그 다음에 오사카 바로 앞에 있는 고베를 요때는 효고라고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나가사키도 열고 여기 니가타라는 항구니까 여러분 아까는 어디였어요? 2개 항구가 시모다, 하코다테인데 자,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여기 동경 바로 앞에 있는 가나가와, 그 다음에 고베, 그 다음에 니가타, 나가사키 4개 항구를 개항을 하는 거야. 완전히 작정을 한 거죠. 게다가 2번째 뭘 하느냐? 이제 각 항구에 미국 사람이 오는데 우리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도 니네가 체포하지 못한다. 미국에 보내거나 미국 사람이 재판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일수호 통상조약으로 미국 놈들이 여러분 무슨 법권을 뺏어가요? 치해법권. 요 치해법권이랑 똑같은 말을 많이 배웠죠, 우리? 무슨 재판권이라 불러요? 영사재판권을 미국이 뺏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 뺏기는 순간 거의 뭐가 된 거야? 이제 완벽한 불평등이 된 거죠. 게다가 3번째 뭐가 있느냐? 관세. 여러분 잠깐만, 관세가 뭐야? 미국의 10,000원짜리 햄버거가 일본에 들어와. 근데 일본 햄버거는 20,000원이야. 그러면 미국 햄버거 10,000원짜리가 일본에 들어오면 일본 20,000원짜리 햄버거 안 팔려서 망하겠죠. 그때 해외에서 상품이 들어오면 그 일본이 요 해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 불러요? 관세야. 왜? 미국 게 너무 싸잖아. 미국 햄버거 10,000원짜리가 일본 들어오면 망하겠죠. 그래서 세금을 10,000원 붙이는 게 관세인데 관세가 좋은 점이 2가지가 있죠. 적당히 우리가 알아서 세금 붙이니까 미국 거랑 일본 거랑 붙어도 일본 게 안 망하겠죠. 또 세금 붙이니까 일본 돈 들어오겠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야, 관세는 일본이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이랑 반드시 협상을 해야 돼. 관세 협정권을 가져가요. 무슨 말일까? 이거야. 원래 관세는요, 그 나라가 마음대로 매기는 건데 미국이 멱살 딱 잡고 관세 네 마음대로 못 매긴다 해서 여러분 사실상 관세도 미국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에도마쿠가 되게 기분이 싫었지만 나빴지만 전쟁을 피하려고 요걸 맺는데 요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왜냐?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반발을 해. 야! 우리 에도마쿠는 사무라이 국가다. 옛날 여러분 무슨 쿠라 때? 가마쿠라 때 몽골이 쳐들어왔지만 카미카제가 막았고 우리는 칼을 쓰는 사무라이인데 쇼군이라는 에도마쿠가 그래 미일화친조약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런데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4개 항구 더 가져가고 치해법권도 뺏기고 관세권도 뺏겼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야, 에도막부, 니네가 만약에 서양을 못 막으면 우리 무사들이 막겠다 해서 여러분 난리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많이 나와요? 동사에서 겁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매 시간 얘기하지만 동양사 파트에서 이제 동사와 세계사 자꾸 문제를 주고받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되게 자세히 한 거니까 알아만 두세요. 자, 나름대로 300년간 조용했던 에도막부의 파장이 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에도막부의 잘못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거죠. 서양 저 처죽일 놈들이 여러분 무슨 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와서 자 서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건든 다음에 청나라 건들고 이제 두 번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되는 거예요. 마침 이때 영국, 프랑스도 계속 조선에 찝쩍거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외울게요.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 두개항구 개항, 시모다 하코다테, 최해구 영사 거주권. 그러다가 4년 있다가 뭐 시비 걸어요. 봐봐. 얘 봐봐. 야, 에도막부. 너 봤지? 1856년에 지금 청나라가 영포에게 두드려 맞는다. 너 문 열래 맞을래? 협박해서 1858년 미일수호 통상조약, 4개 항구 개항. 제일 기분 나쁜 거. 치해법권. 그 다음에 관세협정권이 뺏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자, 에도막부에 여러분 쇼군이 있으면 이때도 교토에 누가 살았어요? 천황이 살았죠. 그럼 여러분 천황은 거의 무수납이야. 천황은 허수아비고 실제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쇼군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도막부 300년 내내 천황이 쇼군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쇼군도 천황을 죽일 수는 없죠. 상징적으로 적이 윗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요건 여러분 나중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요거는 세계사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 이황 할아버지 와 바로 조선시대 무슨학의 대가예요. 성리학의 대가시죠. 이분의 제자셨던 여러분 강항이란 분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워낙 성리학을 잘하니까 일본 스님이었던 여러분 후지와라 세이카란 사람이 이분을 스승으로 모셔서 어느 날 스님을 버리고 성리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쓴 책도 동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사서, 오경, 외훈이라는 책까지 써요. 그러면 이황의 제자가 강황의 사실상 제자가 후지와라 세이카. 근데 후지와라 세이카가 하야시 라잔이라는 대학자를 키우는데 바로 이분이 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만들 때 요 하야시 라잔이 여러분 성리학 가지고 에도막부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도쿠가와 에도막부는 무사정권인데 바로 성리학이 나라의 뭐가 돼요? 관학이 돼요. 이게 왜 문제냐? 이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해주는 거야. 성리학에서요 가장 따지는 게 뭐냐? 의리야. 이 의리를 좀 풀어서 해볼게요. 성리학에서 가장 따지는 게 대의 명분과 무슨 성을 제일 따져요? 정통성을 따져요. 이거 해볼게. 이거야. 그러면 의리, 대의, 명분, 정통성을 제가 두 글자로 줄여볼게요. 성리학에서는 위치를 엄청 따져요. 해보자. 하늘에는 하늘의 위치가 있고 땅에는 땅의 위치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위치가 있다.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하다. 근데 신하가 왕을 죽이면 이 신하가 왕이 되더라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왜? 땅이 하늘을 엎어버리면 지구가 망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는 위치가 있어. 그러면 대의 명분은 뭐냐? 바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해야지 정통성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본은 현실적이라 성리학이 오기 전에 천황 약하네? 두드러 팬 다음에 너 조용해. 내가 짱 잡을 것 같아. 됐거든요. 그런데 에도막부 300년 동안 모든 사무라이가 무슨 학을 배워요? 성리학을 배우니까 약간 모순에 빠지는 거야. 현실은 쇼군이 센데 성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쇼군도 어차피 천황에 부하고 우리 일본의 진짜 왕은 천황인데 천황이 약하네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다들 이게 생긴 거야 여러분.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사람이 여러분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치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그냥 입 밖에 안 내고, 그래, 쇼군이 나에게 월급을 주지만 성리학에 따르면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야? 천황이란 개념이 생긴 거야. 이때 여러분, 자, 요거는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요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요때 일본의 천황이란 분이 고메이 천황인데 약간 히스테릭해. 이분은 쇼군을 되게 좋아해요. 쇼군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좀 겁이 좀 뭐랄까 꽂혔어. 뭐에 꽂혔느냐? 중국의 1, 2차 아편전쟁을 들은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일본이다. 응? 서양 오랑캐랑 놀면 안 된다. 해서 요 일본 고메이 천황은 누굴 되게 싫어해요? 서양 세력을 싫어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여러분 1858년에 에도마쿠가 미일수호 무슨 조약을 맺은 거야? 통상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전통적으로 천황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쇼군이 저기 천황님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데 처음으로 300년 만에 처음으로 허수아비 천황 고메이가 야 쇼군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건 아니야. 저거 맺으면 안 되라고 여러분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하급무사랑 에도마쿠가 실은 다이묘들이 갑자기 야 봤지? 우리 천황께서 밀수 통상조약 싫어했는데 에도마쿠가 이거 했어. 감히 쇼군이 부하 주제에 천황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겼어 하면서 갑자기 하급무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천황의 뜻을 따르자 하면서 여러분 뭐가 벌어지느냐 해볼게요. 자, 여기 이름 없는 하급무사와 에도마쿠와 사이가 안 좋았던 여러분 사스마 번이랑 조슈번이 갑자기 그렇다면 우리가 존중하자. 우리의 왕인 천황폐하의 뜻을 따라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밀수 통상조약 하자마자 누가 궁지에 몰려요. 에도마쿠가 궁지에 몰리고 갑자기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양이 운동이 벌어집니까? 조낭양이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면 조낭양이 운동은 자 볼게요. 여러분 그 일본의 고유 종교를 무슨 도라 불러요? 신도 내지는 우리가 발음상 무슨 토라 불러요? 신토라 부르죠. 여러분 교토 가봤어요? 교토 얘기해 줄게요. 한국의 경주가 일본의 교토인데 교토의 절, 신토 같은 게 1000개래. 네, 어저께 제자랑 같이 밥 먹다가 다큐에서 봤는데 교토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토는 뭐냐? 천황과 그의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미 일본에 무슨학이 퍼져 있어요. 성리학이 퍼져 있죠.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18세기 말에 자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자 그냥 이거 알아두세요. 야 유교도 중국 거다. 야 불교도 인도 거다. 우리 게 아니다. 우리 일본 고유의 정신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봤더니 우리 일본 고유 정신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고대사를 적어놓은 무슨 사기다? 고사기가 있는데 내용이 뭐야? 천황은 신이다. 천황의 조상은 신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 모토리 노리나가가 18세기 에도마쿠 때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국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신토다. 천황이 우리의 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자 성리학의 대의명분, 신토의 천황 신선, 신사상, 그 다음에 모토리 노리나가의 국학 때문에 이미 에도마쿠 말기에 천황의 어떤 정통성 권위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무슨 양이 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낭양이 운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볼게요. 그래서 아이고 약간은 무슨 막부 불쌍해요. 에도마쿠 불쌍하죠. 아니 전쟁 막으려고 현실적으로 그냥 미국이랑 잘 타협을 하고 막 영국 프랑스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아이고 하급무사들이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양이 운동을 벌여요? 조낭양이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해 줄게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영국의
영국의 상인들이 이렇게 영국 상인들이 머물고 있으면 일본 사무라이들 수십 명이 칼을 차고 기습을 해가지고 영국 상인들을 죽이고 막 영국 해군을 죽이는 거야. 그럼 영국이 누구에게 여러분 항의하겠어요? 에도마쿠에게 항의하고 막 돈 탄하겠죠. 그러니까 코미디가 발생해. 뭐냐? 실화야. 미국 사람들이 딱 머물고 있는 호텔에 에도마쿠의 무사들이 딱 경비를 쓰고 있겠죠. 그럼 누가 쳐들어와요? 조남양이 무사들이 막 쳐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 미국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에도마쿠의 무사들은 맞고 조남양이 무사들은 막 칼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웃긴 거야. 아니 일본 무사들은 웃기네. 자기네 같은 편인데 여러분 조남양이파랑 에도파랑 매일 칼질을 하고 막 암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 조남양이파가 화가 나가지고 미국이랑 친하거나 미국 복장을 하거나 미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또 에도마쿠의 관리를 암살하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자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보자. 이거 재밌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조슈라는 번이고 여기가 여러분 사스마라는 번인데 두 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이었어요. 원래 땅이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었어. 이쪽인데 에도마쿠가 생기면서 야 니네 토요토미의 부하였지 해서 여러분 완전히 변방으로 쫓겨나고 땅도 깎인 애들이야. 얘네들은 300년 동안 누가 싫었어? 에도마쿠가 싫었어요 여러분. 근데 조낭양이 운동이 벌어지니까 요 조시번과 사스마번이 맞아 천황을 딱 끼고 들면서 에도마쿠를 막 까는 거야. 야 니네가 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막 조낭양이 운동을 하면서 막 에도마쿠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요 조시와 샤시마가 뭐를 하느냐? 얘는 영국 프랑스를 건들고 사스마는 영국을 건드려 이거야. 우리 일본에게는 사무라이 칼이 있다. 서양 애들 키만 크고 뭐 권총이 있지 진짜 붙어버리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사스마 같은 경우는 남마무기 사건이라고요. 사스마본 무사들이 지나가는데 영국 그 남녀노소 3명이 말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나 봐. 근데 갑자기 사무라이들이 야 비켜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건방지다고 칼을 꺼내가지고 말목 자르고 영국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화가 나서 배상금을 달라고 했더니 사스마가 컴온 덤비래 싸움이 났어요. 이거를 사츠 A 전쟁인데 여기서 사스마가 깜짝 놀래. 뭐냐? 사스마가 보기엔 대포나 총만 피해서 기습해서 육박전을 벌이면은 우리 사무라이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웬걸 여러분? 대포로도 엄청 포격을 당하고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사무라이들 여러분 힘도 못 쓰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조시번은 뭐예요? 영국과 프랑스한테 반쯤 맞아 죽어요. 이때 조낭양이 운동하던 사스마와 조슈가 깨달아요. 맞다. 이거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웠다가는 일본이 망하겠구나 하면서 조낭양이 운동했던 조슈는 영프에게 붙어가지고 무기 사들이고 사스마도 영국이랑 연락 친해져가지고 무기 사들이고 근데 에도마쿠는 또 프랑스랑 친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와중에 여러분 이 사스마와 조슈가 조낭양이 하면 안 되겠다. 말을 바꾸자 해서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꿔요. 야 에도마쿠는 무능하다. 그래서 에도마쿠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천황 중심의 정부를 세우자 해서 여러분 바로 막부 무슨 운동 여러분? 타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한자로 거꾸로 틀이다. 뭐를 엎어버리다. 막부를 엎어버리다. 무슨 운동? 도막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야, 그거 골 때리죠. 조낭양이는 이거잖아. 에도마쿠 대신에 천황을 위해서 서양을 물리치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얘기한 대로 무슨 마와 사스마와 조슈가 완전 조낭양이파였죠. 근데 각각 누구랑 싸워? 영국이랑 영프랑 싸우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양이 얘기는 안 해. 양이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사스마는 영국한테, 조슈도 여러분 영국한테 무기를 사들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사스마 조슈는 누가 미워? 에도가 미우니까 여러분 막부타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냐? 사스마와 조슈가 완전히 왼수가 돼요. 왜? 사소한 일인데 서로 천황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사스마가 조금 능그렁이야. 사스마랑 조슈랑 같은 편인데 사이가 나빠져서 조슈 애들이 사스마에게 엄청 맞아 죽어요. 그럼 봐봐. 그럼 애도 맞고 신났죠. 사스마랑 조슈랑 뭉치면 엄청 겁나는데 사스마랑 조슈와 뭉치지 않는 한 여러분 에도마부는 절대 안 무너지는 거야. 이때 여러분 혜성 같은 남자 여러분 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옛날 세계사에 나온 적이 있고 퀴즈를 내자면요. 일본에는 해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항상 3위 안에 드는 남자 실존 인물 좀 이따가 해주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